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정 콘도 회사가 덤핑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진짜로 한 1년 정도 있어서 완전 덤핑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만 그렇습니다. 이 회사만. 다른 회사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광고판 붙어 있는 거에 특정 유닛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로 특정 유닛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저층에 있는 가장 면적이 작은 유닛, 그리고 고층에 있더라도 구성이 잘못돼서 잘 안 나가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미끼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놓고요. 그러면 그걸 굳이 산다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겠죠. 그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산시리가 XT에 까마이 만들고 나서 되게 안 팔렸습니다. JLL이라는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 맞기 때문이고 구성도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도 가격을 막 낮춰갖고 할인해주고 하지 않았고요. 기껏해 해주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5년치 관리비를 빼줬습니다. 그 5년치 관리비 빼줘봐야 한 5,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덤핑을 해버리는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들 빼고는 큰 회사들 중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단점들을 많이 얘기하면 태국 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강남역 앞에 보면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3억에서 3억 3천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52C 1입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면적을 보시면 24 스퀘어 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그리고 임대료 보시면 단기 임대도 11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좀 많이 나와 있으면 200에 14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씩 넣는 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넣고 하는 걸로 보시면 120만원, 105만원, 요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태국 콘도 당시 한 4년 전에 제가 팔았던 거, 당시에 비슷한 가격에 콘도 보시면, 요게 64 스퀘어미터, 태국은 전용 면적입니다. 훨씬 큰 집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최저가격이 35,000, 36,000, 37,000 바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나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 35,000 바트 제일 낮은 걸로 해서 우리가 봅시다. 부동산 사이트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요거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한 거고요. 35,000 바트면 135만 6,950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금. 요거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지역이죠. 그러면 지금 아마 법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조정지역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만 8% 나옵니다. 세금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태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요. 미얀마에 지금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미얀마의 부자들이 태국으로 돈을 다 이전을 시켰고요. 그 돈을 전부 다 부동산 샀습니다. 콘도를 샀고요.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지금 홍콩이 올해 들어와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만의 중국 침공 위기 얘기가 나왔을 때 대만 사람들이 방콕에 콘도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큰 돈들은 몇백억씩 자산가, 뭐 1000억대 자산가, 이 사람들은 화교권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콕에 와서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세금 구조가 훨씬 좋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수익률로 말레이시아하고 태국하고 같이 놓고 보면요, 태국은 세금이 작기 때문에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금 이전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게 태국입니다. 달리 지금 총리가 건설사 오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쿼터를 100% 풀로 하다가 70% 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갇힌 거거든요. 물론 49%도 다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제가 알려드렸듯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덤핑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콘도를 살면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의 가격 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고가하고 저가하고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고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뭐 한 35만 바 이상 넘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차이가 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가격이 같은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가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저가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는 그걸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 15% 났다. 그러면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 정도 나는데 괜찮지 않냐. 그럼 베트남에서 그렇게 난다라고 해서 태국에서 그렇게 안 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는 걸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건설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이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분양할 때는 비슷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준공까지 계속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언제 많이 산다고요? 다 완성되고 많이 사고 외국인들은 그거 잘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태국인 커터는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올라갔고요. 외국인 커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간격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팔았던 콘도를 올해 다시 준공될 때가 다 돼서 팔려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유닛마다 전부 다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한 콘도가 있습니다. 그 콘도 판매를 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마저씨가 파는 거니까 그런 거 다 계산했겠지 하고 가서 덜컥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그 안에서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안 속이고 거기 있는 가격을 그대로 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유닛마다 전부 다 외국인 커터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가 아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 한정일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요. 어떤 거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닛마다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을 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에 맞지 않는 가격입니다. 자, 지금 A 콘도와 B 콘도가 있죠. 그러면 A 콘도보다 B 콘도가 훨씬 겉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A 콘도는 이 지역에 맞는 가격이지만 이 B 콘도는 이 지역에 맞는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은 보통 15만 바트, 스퀘어미터당 15만 바트에 분양을 하는 지역인데 어느 날 이 지역에 25만 바트짜리 콘도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또 외부 기관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회사가 아난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난다가 조직 체계까지 전부 다 바꾸고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콘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도들은 간단하게 한국 예를 들면 노도강에서 아파트 사는데 가격은 반포동 가격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가격 차이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맞지 않는 가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국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비싼 지역이 예를 들어서 평균가가 스퀘어미터당 40만 바트인데 여기는 60만 바트짜리가 들어왔고 70만 바트짜리가 만들어진다.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 청담동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제일 비쌌는데 20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콘도가 나왔는데 완전 레벨이 떨어져서 한 20만 바트짜리가 나왔다. 그 콘도는 사면 안 됩니다. 격에 안 맞는 콘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 콘도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설사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XT 판매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5만 원 받고 여기서 호텔 해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XT 액가마이나 XT 화이강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 5만 원 부킹피에 넣고요. 계약을 안 하게 되면 5만 원 받은 걸로 땡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왜 많이 왔냐?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 무슨 얘기냐? 계약을 하게 돼서 계약금을 넣게 되면 커미션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연락 두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문제를 그분들이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니네는 작은 회사니까 난 큰 회사 가서 살 거다.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지역에 맞지 않는 구성, 제가 이거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콘도, 이런 콘도 지역에 맞지 않는 거죠. 요거 에까마에 있는 콘도고 요거는 통로에 있는 콘도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는 면적의 콘도를 사야 되는 거지 지역에 맞지 않는 면적의 콘도를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면적이 작아집니다. 근데 요즘은 콘도가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가도 투베드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얼마 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적인 여러분들의 로케이션과 방콕의 부동산적 지역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로에 있는 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통로로 해 있지만 통로에 있는 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에까마이 로드에 있지만 이건 부동산적으로 보면 아직 에까마이에 있는 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 결국 제가 자주 얘기 드리듯이 콘도가 새로 런칭이 돼도 실제로 팔만한 콘도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자금대에서 팔 수 있는 콘도가 거의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억짜리, 2억 이하 거의 팔 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앞에 얘기했듯이 유닛마다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건설사에서 협조를 정말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 들여가면서 제가 법인을 유지를 하면서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속이려고 하는 애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협조하는 건설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유닛은 제가 그 유닛을 받아서 가격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제공하는 유닛일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유닛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사업을 그 건설사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제 고마저씨가 싫으면
태국에 있는 태국 에이전시 중에 저보다 더 이런 것들 확인 잘 해주는 사람, 그리고 관리도 잘 해주는 사람 찾아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가끔씩 이제 연식 먹은 리셀 콘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 오래 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에이전트가 서류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판매하지 않은 콘도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언은 만약에 집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지금 이 상태면 거래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서류가 잘못되면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분이 돈을 보내야 할 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는 홈페이지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데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세금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잘 안 만들어주죠. 근데 계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계좌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계좌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줬다 어째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태국에 아무리 세금이 낮아도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특별부가세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수료가 기본이 3%입니다. 거기에다가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파냐, 제가 9밀리언의 콘도를 사서 지금 10밀리언에 판매를 한다고 콘도를 내놨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10밀리언에 파냐? 아닙니다. 10.3에 팝니다. 그래서 3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콘도를 여러분들이 연식까지 먹은 콘도를 사게 되면 적어도 제가 분양을 하거나 판매하는 콘도는 건설사에서 가격 체계를 알 수 있는 것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이 오래된 콘도는 가격을 내가 샀는데 얼마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 문제에서도 돈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차이,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거래하시는 분한테는 유닛을 일일이 확인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감쇄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닛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면적 유닛, 그리고 조망, 이런 것들 다 따져갖고 유닛을 드립니다. 거기다 중요한 부분, 저희가 직접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외부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면 3천만 원 드는데 제가 하면 1,5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 회사에서 맡기면 더 좋게 만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1,000만 원 더 들었다고 해서 더 이쁜 게 아니라 발로 많이 뛰고요. 자주 하게 되면 아는 업체들, 담당자들, 사장님들 전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부 다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트리스 할 때는 인테리어를 하고 또 가구사도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매트리스 안 삽니다. 매트리스는 또 다른 데 가서 삽니다. 왜? 거기가 제일 저렴하니까. 그리고 전자제품도 언제 할인하는지 전부 다 확인해서, 만약에 내가 전자제품 지금 이 시기에 넣어야 되는데 할인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고 할인 기간이 있으면 그 할인 기간에 가서 제품을 사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얻는 투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다 보면 로스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대 임차인도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더 문제가 되는 건 콘도 사고 나서 나중에 가격이 왜 이렇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콘도를 사고 났는데 나는 인터넷 보고 뭐 해갖고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엉망진창으로 산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왜 내가 이 콘도를 잘못 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코로나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몇몇 분들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요게 코로나가 지나니까 또 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 전부 다 들으신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예 포기하시고 한국에서 그냥 부동산 투자 하시거나 그냥 주식 투자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이제 잘 아는 전문가들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다,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안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로 팔아야 저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구마저씨와 제 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지금은 사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